초슬림, 초경량, 초저가 노트북을 하나 구했어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테크유린이 구참입니다. 제가 지금 살짝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소리도 좀 나고 맹맹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 앞에 지금 노트북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작고 가벼운 노트북이긴 한데 성능도 좀 독특한 CPU를 사용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단종이 됐고요. 그래서 중고로 샀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사는 주연테크고요. 모델명은 J3입니다. 들어가 있는 CPU는 코어 M CPU 스카이레이크의 M3 6Y30이라는 CPU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노트북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 CPU가 있는지조차 사실 몰랐었어요. 테크 유튜버를 지향한다는 사람이 참 처음 듣는 CPU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코어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레드는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6세대 i3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세세한 사항까지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외형을 좀 보겠습니다. 금색인데요.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금색 계열이고요. 13인치라 작습니다. 근데 초경량이라고 해도 1.18kg 정도 되니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딱 들어보면 살짝 무게가 있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건 아닙니다. 단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USB-C 단자, 그 다음에 USB 3.0 단자, 그 다음에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는 이어폰 단자랑 USB 3.0 단자랑 그 다음에 HDMI 미니 단자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FHD 액정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IPS 액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화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유, 굉장히 비치네요. 네, 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각이 좋습니다. 키보드는 블록 키보드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염이 덜 되도록. 그리고 재질이 약간 그 알루미늄 같은 재질이라서 촉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좀 했고요. 윈도우즈랑 제가 써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를 했고요. 해상도가 FHD 해상도다 보니까 상당히 글씨가 작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그런지 이 13인치의 FHD 액정이면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저는 1600, 900 그 해상도를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HD 플러스 해상 들어가는데 전 그 해상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3인치, 14인치에는 1600, 900 해상도가 사실 가장 최적 해상도라고, 저한테는 가장 최적 해상도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사이즈나 무게가 휴대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어댑터예요. 어댑터가 미니 어댑터가 아니고 이런 어댑터예요. 헌트키라는 어댑터인데 이게 상당히 커요. 무게도 나가고, 그리고 또 전원선도 이런 걸 써야 돼서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아까 좌우를 보여드릴 때 눈치 빠른 분은 아셨겠지만 이게 SD 메모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거의 그 USB로만 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저는 그 인증서 같은 경우에 SD 메모리에 넣어서 뭐 일반 SD든 아니면 TF 쪽이든 해갖고 그렇게 넣어서 따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USB 단자를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램이 4기가 그리고 SSD가 64기가인데 이게 메모리는 보드에 온보드예요. 그래서 확장이고 교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4기가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SD 용량인데요. 64기가가 지금 제가 64기가에다가 윈도우즈하고 제가 쓰는 것들 몇 가지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24기가가 남았어요.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SSD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추가 기금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SSD 교체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요 부분에 하판에 여기에 그 뭔가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SSD가 들어가 있어요. 열어봤어요. 여기 SSD가 들어가 있고요. SSD 메이커는 티구라는 메이커인데요. 잘 모르는 메이커예요. 교체는 쉽지만 기본 제공되는 SSD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256짜리를 하나를 주문을 했어요. 알리에서. 근데 이 방식이 NVMe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SATA 방식이에요. NVMe 방식인 줄 알고 하나를 주문을 했었는데 128짜리를 그게 아니라서 호환이 안 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반품을 하고 지금 그 256짜리 SATA 3 방식의 SSD를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노트북 활용도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무겁거나 게임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워드 작업 좀 하고 엑셀 작업 좀 하고 웹서핑 좀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아요. 뭐 CPU가 i3의 6세대 계열이고 그다음에 램 4기가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창 조절해 가면서 쓰면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는 않고 SSD야 저장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걸 이제 교체를 할 거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일단은 쌉니다. 처음 만들어져서 출하를 될 때 그 가격도 쌌고요. 얼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중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판매가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에 SSD 교체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추가금이 들어가서 뭐 그거 따지면은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작고 가볍고 싸다, 이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어댑터가 이거 갖고 다니려면 이거 갖고 다니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장점이 아까 USB-C 단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해요. 요 USB-C 단자를 이용을 해서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파워 딜리버리가 가능한 USB-C 파워 딜리버리가 가능한 충전기와 충전선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완전 가벼운데 그 차이가.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노트 10에 쓰이는 그 전용 충전기인데요. 여기에 2m짜리 연결선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비싸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사이즈를 보면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무게도 훨씬 가볍고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이게 좋은 게 노트북에도 쓸 수 있고요. 휴대폰도 그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촬영 중인 그 캐논 G7X Mark III 그것도 전원 공급이 가능해요. 이거 하나는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3가지 전원선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전원 버튼 옆에 보면 불이 하나가 들어와요. 빨갛게 보이시나요? 예. 여기 전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이도 이걸로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상당히 괜찮습니다. 키보드 타격감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오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키보드 블록 키보드를 그렇게 저하고는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치다 보면 잘 안 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좀 더 세게 눌러야 타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릴 때 아시겠지만 전원 버튼이 얘도 여기 달려 있어요. 이거 왜 전원 버튼을 여기다 달아놓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참나. 이거 델리트 키 옆에 이거를 달아놓으면 이 깝깝한 인간들 진짜 물론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했겠지만 딜리트 옆에 전원키 달아놓는 건 이건 진짜 누가 생각해도 참 안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했는데요.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다 잘 올라옵니다.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 스크롤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이 투핑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보면 보통은 밑에 쪽으로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투 핑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페이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걸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그게 핑거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밑에 페이지가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 이거 설정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저야 뭐 어차피 그냥 마우스를 쓰고 이 키패드를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우스를 설치를 안 했지만 평상시 쓸 때는 마우스를 쓰고 이 키패드를 죽여 놓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초경량, 초슬림, 초저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초경량은 솔직히 말하면 1kg가 넘기 때문에 1kg 언더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초경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18kg 정도가 되니까 완전 초경량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램 같은 경우는 1kg 언더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1kg 언더가 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초경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볍기는 하죠. 초슬림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13.8mm예요.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초슬림은 맞는 것 같긴 해요. 딱 봐도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뺄게요 이제. 굉장히 얇아요. 이건 초슬림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저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중고로 밖에 구할 수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거의 금액은 제가 구매를 할 때 15만원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싸죠. FHD 액정에 13인치 정도 되는 기종이라고 그러면 CPU가 보통 이제 아톰 CPU가 들어가 있는 옛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서 좀 사용하기가 답답하거든요. 근데 얘는 i3 정도 되는 CPU가 들어있기 때문에 답답하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15만원 정도 들여서 이 노트북을 구했다 그러면 초저가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금은 발생을 했어요. SSD 구매하는데 256짜리 M.2 SATA 방식의 SSD를 구매를 하는데 한 3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USB-C 방식의 그 충전기와 충전을 구매를 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한 5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다 합쳐봐야 20만원인데 뭐 충전기하고 충전선은 이거 용도로만 산 게 아니고 카메라도 쓰고 휴대폰에도 쓰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로 친다라고 하면 3만원 정도 더 들어간 건데요. 그 합치면 한 18만원 정도인데 18만원 정도로 이 정도의 그 노트북을 구해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단종이 됐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겠죠.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6세대 CPU에 FHD 화면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답답함은 없고, 물론 중고긴 하지만 금액이 워낙 싸기 때문에 주머니에 부담도 없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노트북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즘 노트북 소개를 해드리는 거에 아주 그냥 재미가 들러가지고 여러가지 노트북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노트북 망가지기 전까지는 제가 잘 활용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노트북이에요. 무게나 덩치나 가격이나 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지금 상황으로는 훌륭한 선택이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